섹션 2를 보시면 주요사항 보고 제도라고 나옵니다. 거기 3번에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사유라고 나오죠. 보시면 금융위에 그 사실이 발생한 날 다음 날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떤 상황이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부도,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중요한 영업활동 등등이 정지되었을 때, 동그라미 3번 회생 절차, 동그라미 4번에 해산 사유,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자본 증가 감소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가 있었을 때, 이사회 결의가 있었을 때요. 동그라미 7번에 보시면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때,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한 거냐? 보시면 기읍과 니은번에 보시면 자산이나 매출이 10% 이상인 경우에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건데 그 옆에 306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세요. 306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8번에 보시면 자기 주식을 취득 결의할 때예요, 이것도. 그러면 자기 주식은 뭐예요? 자사주라고 그러죠? 자사주. 이런 거를 결의했을 때. 자, 다음 넘어가면요. 섹션 3 수시 공시가 나오죠. 1번에 보시면 개요 보시면 두 번째 줄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수시 공시의 유형이 있죠. 이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니까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주요 경영사항의 신고라고 되어 있죠. 주요 경영사항 보고라고는 틀린 거예요. 예, 거래소는 신고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구별하세요. 주요 경영사항 신고라는 건 뭐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거래소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거래소 규정에 따라 신고해 주세요라는 거고요. 이거를 제대로 안 지키면 퇴출당합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자율공시라고 있죠.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업이 하라는 말을 안 했는데도 자율적으로 공시할 때는 어떤 내용이 주로 공시할까요? 그렇죠. 뭐 중요한 특허를 개발했거나 뭐 매출이 크게 늘었거나 뭐 여기 좀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을 주로 하겠죠. 어쨌든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공시하는 겁니다.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조회 공시가 나오죠. 조회 공시는 뭐냐? 두 번째 줄 풍문 또는 보도가 있는 경우예요. 가령 회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뭐 뉴스가 나와가지고 회사가 막 이렇게 주가가 출렁출렁한다.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밑에 줄 보시면 거래소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답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회사가 어떻게 한다? 답을 합니다. 다음 줄에 보시면 오전일 때는 당일, 오전에 하면 당일 오후까지, 오후에 요구를 했으면 그 다음날 오전까지 답을 해야 되는 게 조회 공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3 공정공시가 나오죠. 공정공시는 뭐예요? 이게 이제 정의로 묻는 문제가 나올 때 여기에 좀 나와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 애널리스트가 기업에 탐방을 해가지고 이제 리포트 탐방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 상당히 그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내용들이 이제 그 오픈이 돼야 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애널리스트만 알고 계시지 말고 다른 사람도 모두 알고 있어야 되겠어라는 거고요. 기관 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이 되는 경우 이를 다른 시장 참여자들도 모두 알 수 있도록, 그렇죠. 그 특정인이 제공하기 전, 그렇죠. 제공하기 전에 미리 알려서 모두 같이 알고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시면 유통시장 공시 관련 세부 규정에 나오죠. 말 그대로 세부 규정이에요. 금융위 규정인데요. 2번에 보시면 주요사항 보고서의 공시라고 했고 중요한 자산 양수도 중 제외되는 게 어떤 거냐. 자, 중요사항 양수도는 뭐였어요? 10%였죠. 10% 이상이었대. 근데 어떨 때는 제외되느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일상적인 영업활동일 때, 동그라미 2번 주기적 교체일 때. 하나 더 체크해야 되죠. 1년 미만. 자, 동그라미 3번 상법에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 처분할 때, 자, 취득 결의는 주요사항 보고서였죠. 예, 그거까지 체크하시면 완벽한 거고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M&A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erge and acquisition에서 M&A라고 하죠. M&A는 merge나 acquisition 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측이 있을 거고요. 기존의 경영진이 있을 텐데 상호 협력하에 그 합병을 하기도 하지만 그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기존의 경영진의 뜻에 반하여서 지분을 더 취득해 갖고 이사회를 장악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자, 그래서 M&A 관련 이슈가 터지면 사려는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와 경영권을 막으려는 자, 방어하려는 자 간에
속된 말로 전쟁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볼 때는 경영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다? 이 사실을 정확히 전부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 투자할 사람은 투자하고 그렇죠. 매도할 사람은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그로부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공개 매수하세요. 어떤 경우 6개월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할 때 어떻게 공개적으로 매수하세요. 자, 근데 100주, 10주 살려고 공개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자, 법에서 말할 때 5%, 자, 5% 자주 나올 거예요. 이게 그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게 5%라고 말씀드렸죠? 5% 이상이 될 때 공개 매수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 채권 말고 경영권에 관련되는 주식 및 그렇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등등 자, 이런 것들을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지분 계산은 특별관계자가 포함이 됩니다. 즉, 내 특수관계인들 우리 함께 이 회사를 경영합시다라고 의기투합한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5%를 계산하는 거고요. 자, 이 공개 매수는 뭐냐? 매수 기간 중 별도 매수 금지가 되고요. 전부 매수해야 되고요. 응모주주, 즉 무슨 말이냐? 그 공개 매수가 들어오면 그래. 지금 10,000원짜리인데 12,000원에 사겠다고 이렇게 공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그 공개 매수에 응했는데 중간에 취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투자자는 취소할 수 있는데요. 공개 매수하겠다는 사람은 무조건 매수해야 돼요. 디테일한 거는 교재를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309페이지죠. 자, 기업의 매수 합병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이외에도 등등의 법들이 있지만 M&A 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격과 방어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이게 이제 법의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 경영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이거는 금융당국이 볼 때는 사실 좀 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투자자 간의 의사결정을 본인의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 공개 매수 텐더오퍼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달콤한 오퍼라고 할 수 있겠네. 공개 매수는 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매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적용이냐? 밑에 내려오시면 양가로 2번에 공개 매수 의무가 있죠. 어떤 경우에 공개 매수 6개월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할 때 몇 프로? 5%, 100분의 5 이상 되는 경우. 자, 어떤 적용 대상 증권이 뭐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주권 등이죠. 네. 전환사채도 마찬가지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양가로 4번에 보시면 공개 매수 의무자가 있죠.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라고 있는데 자,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닌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냥 참고로 드세요. G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즉 이런 개념이죠. 가령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자 이럴 수 있잖아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자, 이런 사람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A 할 때 보면 전쟁이 붙거든요. 그러면 방관한 측에서는 저 특별관계자인데 지분을 합쳐서 신고하지 않았다. 막 이렇게 서로 엄청 싸웁니다. 이게서 한번 보시면 야, 이 정도까지 특수관계자 범위가 넓은 것인가? 그렇죠.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워요. 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게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요.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316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공개 매수 기간 중 별도 매수의 금지라고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공개 매수를 하기로 했으면 그 기간 중에는 공개 매수에 의해서만 사야 된다는 거죠. 기억번에 보시면 그 말이고요.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전부 매수 의무가 있죠. 그래서 사겠다고 했으면 꼭 사야 된다는 건데 다만 니은번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조건을 달아놨어요. 어떤 조건?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 A번에 미달할 경우. 가령 뭐 10만 주를 사기로 했는데 팔겠다는 사람이 5만 주밖에 안 돼. 그러면 안 사겠어요? 라고 미리 정해놓은 경우. B번에 보시면 초과할 경우. 10만 주 사겠다고 했는데 20만 주를 팔겠다고 사람들이 응모한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10만 주 사기로 했으니까 절반씩만 살게요. 그러면 10만 주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한 경우. 그래서 미달하는 경우나 초과할 경우 정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방법에 따라서는 안 사거나 전부 매수 못할 수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 아니라면 매수하기로 했으면 매수해야 되고요. 양가로 5번에 보시면 공개 매수 철회가 있죠. 철회는 어떤 경우냐?
대항 공개 매수라고 있죠. 내가 공개 매수를 신청했는데 반대편에서 10,000원에 사기로 했는데 12,000원에 사겠다고 대항한 거야. 이럴 때는 내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거기까지는 못하겠어. 이럴 수도 있겠고. 자, 그 밑에 줄 보시면 공개 매수자가 뭐 사망, 해산, 파산, 뭐 이건 할 수 없는 경우죠. 네, 자, 이런 경우.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응모주주 철회라고 있죠. 공개 매수 기간 중에는 그 투자자는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그 반대 공개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더 높게 사주겠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 취소하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투자자는 사겠다는 사람은 꼭 사야 되고요.